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사이 조용히 그러나 인상 깊게 독주를 시작한 코인이 하나 있죠. 바로 XRP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약 5% 넘게 상승했고 일주일 수익률은 무려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2.6달러를 돌파했다가 현재는 2.5달러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기엔 배경이 꽤 묵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XRP 상승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송은 무려 2020년부터 4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였고 그 사이 XRP는 미국 시장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SEC와 합의가 이뤄졌고 벌금도 당초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면됐습니다. SEC는 리플이 이미 납부한 벌금 중 7,500만 달러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XRP에 씌워졌던 법적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걷히는 계기가 되었고 시장에서도 이를 명확히 호재로 인식하고 있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루머 하나가 나왔습니다. 리플이 벌금을 미국 달러가 아닌 XRP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이 루머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벌금을 XRP로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미국 정부가 XRP를 직접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건 단순한 벌금 이슈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암호화폐 전략 비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트럼프 측도 비트코인과 일부 알트코인을 국가 준비금 자산으로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벌금을 XRP로 납부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XRP를 직접 보유하게 되는 유일한 계기가 생기는 거죠. 이건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XRP가 제도권 채택의 초기 시그널을 얻었다고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SEC의 입장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XRP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XRP 현물 ETF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예측 시장에서는 XRP ETF 승인 확률이 60%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ETF는 기관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승인만 된다면 XRP의 유동성과 수요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 XRP를 매집한 고래 지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만 개 이상 XRP를 보유한 주소수가 5월 초 기준 291개에서 311개로 증가했고요. 거래소에 보관된 XRP 잔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XRP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뜻이고 공급 압력은 줄고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앞으로는 소송 중심의 규제를 지향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를 하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이려는 흐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XRP처럼 긴 시간 규제 리스크에 시달려온 프로젝트들에게는 사실상 해방 선언이나 다름없죠. SEC가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면서 XRP가 규제의 희생양이 아니라 전환의 상징이 되는 듯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전략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XRP도 비축 자산 후보로 언급됐었죠. 실제로 로비가 있었든 말든 간에 지금 드러나는 표면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XRP는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 대화 테이블 위에 이름을 올린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외부 이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리플사는 꾸준히 XRP 레저의 기술적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이더리움 EVM 사이드 체인을 XRP 메인넷에 연결하는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 개발자들과 프로젝트들을 XRP 생태계로 유입시키고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NFT 등 다양한 확장이 가능해질 겁니다. 또한 글로벌 송금 기업 SBI 리밋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블록체인 리포트에서도 XRP는 국제 송금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XRP 기반의 송금 시스템이 가동 중이고 이제 미국, 유럽 등 주요 금융권 진출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커뮤니티에선 요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제 진짜 XRP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물론 아직 설레발이라는 말도 있지만 소송 종료, 정부 언급, ETF 기대, 온체인 지표까지 감안하면 지금 XRP를 둘러싼 분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7일 동안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적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시선이 XRP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긴 소송 끝에 찾아온 숨 고르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기술적 가치와 제도권 진입이라는 두 가지 축이 XRP의 제도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월드 에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 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화폐, 정부자산, 공공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말은 RWA가 올드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의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 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